실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기능은 executive functioning이란 이제 영어로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번역을 집행 기능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ADHD 이 장애가 있는 분들 아니면 성향이 높은 분들은 이 실행 기능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우리가 간주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실행 기능의 문제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이 러셀 바클리라는 분하고 현재 예일 대학교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 있죠. 이 두 분이 이 실행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론을 연구나 어떤 뭐 기타 이제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설득력이 있는 어떤 이론적 모델이 러셀 바클리가 이제 이 모형을 만든 이 모형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신경과학자들, 신경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제 실행 기능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비언어적인 작업 기억, 그다음에 언어적 작업 기억, 그다음에 감정 동기 각성의 자기 조절, 그리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실행 기능 이 네 가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워킹 메모리가 작업 기억인데요. 이 부분은 비언어적인 작업 기억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이 이 언어적인 작업 기억이라 불러요. 번역을 하게 되면 언어의 내면화 이렇게 돼 있죠. 스피치, 언어의 내면화. 말하는 거에 내면화란 얘기죠. 속말을 얘기해요. 속말, 셀프톡, 속으로 이제 말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언어적인 작업 기억. 이 부분은 언어적인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이란 말은 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독서나 어떤 리딩, 이 독해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속으로 이제 말할 때 문제 해결이나 또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성찰적인 사고를 할 때 이제 속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거 이제 이 비언어적으로 이제 숫자를 곱하기 할 때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죠. 이미지로. 그게 이제 비언어적인 작업 기억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언어적인 작업 기억 다른 말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면은 감정, 동기, 각성의 자기 조절. 그다음에 이건 재구성, 재조합이란 부르거든요. 일단은 이제 다시 여기 보면요. 이 앞 뒤에는 여기서 이거예요. 워킹 메모리.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언어적인 작업 기억. 그다음에 언어적인 작업 기억. 감정 동기 각성의 자기 조절. 각각 보시면요. 사건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조작하는 능력이 이제 이 능력인데 ADHD 분들이 이게 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결함을 빼시면 되는데 전부 이 부분에서 결함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간 감각 관리 어려움, 해상, 미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들도 느끼고. 언어적인 자극 기억은 또 이렇게 자기 반성,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력, 도덕적인 판단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요. 언어적인 자극 기억. 감정 동기 각성은 우리가 정서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장기 목표를 우리가 잡고는 또 뭔가 작심삼일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뭐 단기나 몇 달, 또 장기 1년, 5년, 10년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뭐 하기 싫고 또 뭐 귀찮고 할 때 자기 스스로 이제 감정을 다독이면서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이제 노력하도록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를 다독이는 능력이죠. 그다음에 재구성 쪽은 보면요. 뭐 계획하고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새롭게 이제 조합하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력을 하고 관련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제 바클리의 이제 전형적인 이제 2007년도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러셀 바클리의 행동 억제 모델이라 부르죠. behavior inhibition. 이 억제 모델에 결함이 있다니 실행 기능이 사실은 이건데 ADHD 있는 분들은 이 실행 행동의 억제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뭐 이 무난하게 어떤 결함이 없다면은 이 부분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1차적으로 이 프리포텐트란 말은 우성 반응이거든요. 우성 반응을 멈추는 이 행동 억제에 문제가 있고 또 진행 중인 이 반응을 멈추는 것, 그다음에 간섭에 통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다시 말해 행동 억제가 어려운데 일어나려는 반응에 대한 억제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반응의 충기, 예, 죄송합니다. 간섭에 대한 통제가 일단은 이제 주변 간섭에 대한 통제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작업 기억, 언어 내면화, 정서 동기 각성에 대한 자기 조절 재구성이 있죠. 이 각각의 이 부분이 일단은 멈추는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능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내담자분들, ADHD 분들 보면은 정말 이 어려움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제 ADHD 성인들이나 아동 청소년을 보면은 이 약한 분들이 있고 정말 큰 문제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이 브레이크 부분에서 멈춰야만이 이 부분이 보다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로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은 사건에 대한 초기 반응을 억제, 이 브레이크가 억제하고 반응을 선택하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우리는 반사적인 행동을 한 사람도 있고 생각을 해보고 반응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ADHD 있는 분들은 일어나려는 어떤 첫 번째 반응에 그냥 나버린다는 얘기죠. 생각하고 멈추고 생각하고 하기 전에 그냥 반사적으로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조절 못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하던 행동을 멈추고 다른 거로 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흔히 제가 이제 비유를 하기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쪽에서 이제 저기 한 50m 앞에서나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 되면은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서히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 낮추는 게 속도를 낮추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계속 앞으로 가려고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주로 과몰입하는 경우, 하이퍼 포커스 하게 되면은 하던 행동이 완전히 매몰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 한 행동에서 다른 활동을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또 브레이크는 일단은 뭐 제 강의를 듣거나 어떤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은 주변에서 이 발생하는 소음이나 그다음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생각들에 대부분은 배경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하는 행동에 목표에 집중을 하는데 ADHD 성향에 있는 분들은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는 얘기죠. 외적이든 내적이든 분산이 돼서 자꾸 주의가 주의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죠. 그 세 가지가 이제 행동 억제에서 결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행동 억제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 작업 기억 네 가지가 작업 기억이 이제 아니고 이 실행 기능 네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 이론적인 가설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이제 워킹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이요. 워킹 메모리 되어 있죠. 작업 기억.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게 실제로는 비언어적인 작업 기억을 가리키는데요. 이 작업 기억은 비언어적인 작업 기억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 월드컵 생각해 보세요. 2002년도 맞나요? 붉은색이 떠올 거예요, 그죠? 붉은 악마, 그죠? 축구. 우리는 어떤 과거 사실을 이제 불러낼 때 이미지가 먼저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지 먼저 불러낸다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뭐 할 일, 내일 할 일 그러면 이미지가 먼저 떠올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단기 기억으로 해야 할 과제나 일을 기억하고 또 이제 작업 기억이 실시간으로 어떤 워킹 메모리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주일 안에 어떤 해야 될 일, 아니면 오늘 해야 될 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저녁에 퇴근할 때 뭐 마트 갔다 온다든가 이런 간단한 일 있죠. 뭐 장기 기억이 아닌 쇼텀 메모리, 좀 간단한 어떤 며칠 내의 기억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작업 기억으로 이제 통칭 부르고요. 또 비언어적인 작업 기억으로 시간 개념 같은 거, 그다음에 시간 관리, 시간 자기 의식하는 능력, 자각하는 능력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시간 어떤 과제를 하거나 어떤 이동을 할 때 대충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얼마나 걸릴 거라 이제 시간을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간 관리도 어렵다는 그 말은 시간 감각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 하다가 쉽게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감각이. 그래서 우리가 타임 블라인드니스라는 용어도 써요. 타임, 시간 어떤 맹인, 이렇게, 그죠? 시간 감각이 좀, 시간 관념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어떤 브레인의 두뇌의 문제이지 어떤 개인의 뭐 인지나 그 지능하고는 상관없어요. 감각적으로 마치 우리가 이제 길치 뭐 이런 것처럼 시공간적인 감각에 대한 어떤 우리 브레인 쪽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과거의 회상, 또 미래를 또 전망하는 능력이 이미지로 이것도 이제 약해요. 그래서 ADHD 아동 청소년 성인분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상황에 메모리 돼서 과거의 어떤 실수했던 거, 또 미래에 일어날 거에 대한 어떤 이 미리 이 과거의 경험을 불러오고 미래 거를 예측하는 능력이 약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현재밖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오직 ADHD성에 있는 분들은 과거, 미래도 없고 현재의 순간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루고 이런 게 좀 약해요. 미루는 거, 어떤 미루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자극을 뭐 추구하는 것도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하면서 내일 일 걱정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뭐 내일 시험 있는데도 오늘 뭐 TV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해서 까맣게 내일 시험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눈이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은 ADHD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이 순간에는 매몰되지만 혹 빠져버리지만은 시간이 지나서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해요. 근데 매 순간 그 맥락의 상황에 들어가면은 앞뒤 전후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매몰돼 버리는 거죠. 숫자 반복하고 산수 계산, 이것도 이제 암산 같은 거 이제 숫자를 머리에 붙들고 있는 게 어렵다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인 작업 기억 보면은 아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언어의 내면화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기술하고 디스크립션 한다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 상을 기술하고 또 이제 플렉션 하면은 성찰하는 거를 얘기해요. 반성이라는 말은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속말을 하면서 또 스스로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이건 옳지 않다, 그리고 이건 왜 이렇지, 또 이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 모르겠네, 이게 맞나 틀리나, 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생각이 돼서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속말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면서 앞에 내용, 읽는 내용하고 앞에 내용을 또 비교도 하고, 그죠? 머릿속으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이랬네. 그다음에 또 뭐 도덕적인 사고의 추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속말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하고 성찰이죠.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 내적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조절, 감정, 동기각성,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정서지능, 사회적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기 동기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ADHD 성향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동기화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기 싫더라도 뭐 귀찮은 일, 설거지나 뭐책 정리나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과금 내고 하는 거, 이 스스로 이제 한다고요. 하기 싫은 일, 재미없는 일도. 그런데 ADHD 있는 분들은 이 자기 동기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호르몬이 약물 중에서 이제 도파민이나 이제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동기를 좀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도파민이 이제 그런 호르몬인데, 그래서 약물들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국내 콘서타 같은 이제 신경 흥분제, 신경 악성제, 뭐 중추신경
뭐 각성제 이렇게 얘기하죠. 도파민의 수치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이 조금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실행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 같으면은 ADHD 성향이 없거나 진단받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를 일반인들 같으면 외부에 굳이 당근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꾸준히 갈 수 있는데 ADHD 성향 있는 분들은 이 조금 하다가 뒷심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뭐 작심삼일이나 쉽게 열정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에 반응을 보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또 열정이 식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능력이 또 이 부분이 ADHD 분들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타자 조망이 잘 안 된다는 얘기 될 수 있어요. ADHD 성에 있는 분들이 타인 조망. 어떻게 보면 전부 이 쉽게 어떤 상황에서 매몰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충동적이든 부주의한 분이든 간에 이 우리가 어떤 타자를 이제 생각한다면 일단은 내 문제에서 빠져야 되겠죠. 숲 속에 있으면 숲의 모습을 모르듯이 이 숲 밖에 있는 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숲 안에 있으면서 숲 밖에 있는 거. 이제 내 생각에 대해서 또 들다보고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이 메타인지 능력이 약하면 이것도 힘들죠. 타자 조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생각,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려는 이제 그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맥락 밖에서는 물론 ADHD 분들도 생각을 하는데 주로 충동성이나 부주의한 분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또 자기의 이제 생각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이제 그 매몰되기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DHD 성인들, 아동 청소년들도 항상 이제 어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서 첫 번째가 사실은 포즈, 일단 멈추는 연습, 스탑하는 연습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알아차림 명상, 이 마인드풀리스를 지속적으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이런 것보다 또 지나치게 불안해서도 또 타자 조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항상 자신의 문제를 떨어져서 보는 이 메타인지죠. 메타인지적인 어떤 능력, 메타코그니션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재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재구성한단 말은 이렇게 보고도 저렇게 뜯어보는 능력을 얘기하죠. 주로 이제 IQ 검사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소척도에 이제 어떤 걸 썼냐면은 저기 그림 카드를 이렇게 순서별로 배열하는 어떤 하위 척도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냐면 그림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데 전후 맥락, 시간 어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도 이게 앞인지 뒤인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머리에서는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뜯어보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ADHD 분들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결국 응용력이 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건에 대한 분석, 또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또 인간의 내적 자기 대화는 분석과 통합의 과정이 많다. 이 재구성 능력이 결국은 이제 언어 능력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 불러요. 우리가 뭐 한국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지만은 보면 이제 영어를 할 때도 그 외국어를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ADHD 분들 중에서도 조금 유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어 표현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다가 아니에요. ADHD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어른, 아동, 청소년 할 것 없이 여러 변이 있어요. 지능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가 공통 분모도 있지만은 이 ADHD 가운데도 여러 또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자, 그다음에 재구성은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거 제가 쉽게 설명하면 또 우리가 이제 북한산이나 어떤 산에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르기 위한 어떤 등산 코스, 그죠? 등산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정상 올라가기 위해 여러 어떤 다양한 어떤 대안적인 어떤 루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ADHD 분들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두 개밖에 없다. 이게 단순히 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어적인 어떤 성찰적인 사고, 내면 들다보는 사고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입 밖으로 이제 어떤 언어화하고 또 이렇게 쓰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죠. 시각적으로나 언어로 말로 해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말로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작업기법부에서 네 가지가 합쳐져서 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이제 내적인 자기 지시적 행동의 조절을 통해서 불필요한 운동을 줄이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실행한다. 이 같은 이제 우리가 ADHD 분들이 주의 산만하고 반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목표를 정해놓고 경쟁 어떤 반응에 그쪽으로 이제 주의가 가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활하게 네 가지가 이게 잘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이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목표 지향적인 행동, 이제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내적인 지시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려면은 끊임없이 언어적 또 비언어적 어자가 빠졌죠. 내적인 지시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은 우리가 심상을 통해서 일어나든 내 속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미래의 목표를 이미지로 그리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기 싫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다독이는 능력. 그다음에 또 융통성 반응에 민감하다면은 하다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또 빨리 이제 이 길을 다른 루트로 여기 길이 막혔으면 다른 루트로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계속 그 길을 또 이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 계신 분들 실수했던 걸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원활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ADHD 분들이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합쳐서 다른 말로 하면 예. 이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요 이해되실 줄 믿고요. 또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뭐 댓글이나 또 이메일 주시면 또 제가 도움의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